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아침 거실에서 한가롭게 TV를 보던 중 큰엄마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언니의 부재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아영이는 일찍 어디 갔어? 큰엄마의 질문에 엄마가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다고 일찍 나갔어요. 큰엄마가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해? 피팅 모델인가 뭔가 그거 한다고 나갔어요. 보니까 그게 보수가 꽤 되는가 봐요. 엄마의 말에 큰엄마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어요. 그걸 아직도 해? 대학 때 잠깐 한 거 아니었어? 자주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일 들어오면 하는 것 같아요. 평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체력도 참 좋다. 그 말에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이니까 제가 이런 말 하는 거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아영이랑 아윤이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둘이 성격이 완전 다르긴 하지. 큰엄마가 피식 웃으며 맞장구를 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엄마가 제 칭찬을 했어요. 그니깐요. 우리 아윤이는 얼마나 알뜰한지 모르겠다니까요. 엄마가 잠시 제 쪽을 흘끔 바라보더니 다시 큰엄마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렇긴 하지. 아윤이는 예전부터 참 야무졌지. 근데 아영이는 돈을 막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니까요. 저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백화점에서 신상 백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의 볼멘 소리에 큰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그래도 벌어서 쓰긴 하잖아. 그게 얼마나 다행이야. 아영이가 철이 좀 없긴 해도 애가 참 순하고 착하잖아. 들어보니 요즘 대책 없이 대출받아서 쓰는 애들도 많다던데. 그래도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잖아. 그럼 된 거지 뭐. 그러자 엄마가 못마땅하다는 듯 입을 삐죽이며 불만을 터뜨렸어요. 형님이 그렇게 감싸고 도니까 더 기고만장이라니까요. 하지만 큰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큰엄마는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부모님이 맞벌이로 늘 바빴던 터라 우리 자매는 큰엄마 손에서 크다시피 했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큰 집에서 지냈고 부모님이 출장을 가면 아예 며칠씩 눌러앉아 생활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큰엄마는 단 한 번도 우리를 귀찮아하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친자식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런 큰엄마 큰아빠는 결혼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결혼하고 우리를 낳은 후에도 한동안 아이 없이 사셨고 나중에야 힘들게 사촌동생을 낳았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난임 치료까지 받으면서도 힘든 내색 없이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질 뿐이랍니다. 사촌동생이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모두가 축하해주던 그 자리에서 큰엄마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아영이랑 아윤이 덕분이야. 특히 우리 아윤이가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매일같이 말해서 이런 좋은 소식이 생긴 거라니까. 그때 저는 예쁜 여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태어난 건 사랑스러운 남동생이었고 우리는 동생을 가족의 축복처럼 반겼습니다. 그 뒤로도 큰엄마는 우리를 변함없이 아껴주셨어요. 오랜 세월 함께 지낸 만큼 우리의 작은 버릇 하나까지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게 함께한 시간이 길다 보니 우리는 어디를 가든 꼭 셋이서 움직이곤 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자연스럽게 붙어 다녔고 그 모습이 익숙해진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삼남매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쌓인 추억도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한여름에는 즐거운 물놀이로, 겨울이면 눈싸움을 벌이기도 했어요. 학교 숙제를 같이 하다가도 사소한 일로 다투고 금세 다시 붙어 웃으며 장난을 치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사촌이라고 하면
가끔씩 얼굴이나 보고 안부나 주고받는 그런 관계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 자매는 사촌동생 범준이를 끔찍히 아꼈거든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하나 있었어요. 큰엄마는 그 일을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 중 하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릴 때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도 평소처럼 큰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동네 피자 가게에 들러 피자를 먹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누군가가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딸이 참 예쁘네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큰엄마가 흠칫 놀랐지만 이내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네요. 딸은 아니고 조카예요. 닮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긴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가 한 번 더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딸이 아니고 조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많이 닮았네요. 큰엄마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네요. 저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제가 피자를 한 입 베어 물고 있던 손을 멈추더니 조그만 얼굴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기울이며 큰엄마에게 물었다네요. 낳는 게 뭐야? 큰엄마가 이내 차분하게 제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었답니다. 아윤이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 그럴 때 낳는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제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물었다네요. 나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럼 아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 순간 제가 말도 안 된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답니다. 아닌데? 나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어. 나 큰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예상치 못한 제 대답에 큰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다는데 제가 너무나도 진지한 얼굴로 큰엄마를 빤히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큰엄마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웃다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시 설명해 주었지만 어린 저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큰엄마를 바라봤다고 했어요.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 저는 그때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큰엄마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 진짜 귀여웠어. 조그만 얼굴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나 큰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라고 하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니까. 큰엄마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제게는 희미한 기억이었지만 큰엄마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큰엄마와 여전히 돈독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데요.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마다 우리는 마치 친모녀 같은 모습을 보였고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놀라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반응이 의아했지만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큰엄마에게 참 잘했고 큰엄마 또한 우리 덕분에 범준이가 태어났다고 믿으며 우리 가족에게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큰엄마가 집을 찾아온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러 온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거든요. 동서, 아영이는 아직 남자친구 없지? 큰엄마가 슬쩍 물었고 엄마가 익숙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몇 달 전에 외제차 타고 다니던 남자를 한 석 달 정도 만났을까요? 부자긴 한데 상식이 너무 없어서 헤어졌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아영이가 사치는 좀 심하지만 정신줄까지 놓진 않아서 다행이라니까요. 이게 다 형님 덕분이에요. 갑작스런 엄마의 말에 큰엄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왜 내 덕분이야? 형님이 예전부터 아영이랑 아윤이한테 남자친구 사귈 때 인성부터 보라고 강조해서 가르치셨다면서요.
그 덕분에 아영이가 그런 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골라낸다니까요. 큰엄마가 고개를 갸웃하자 엄마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작년에는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좋은 남자가 아영이를 꽤 오래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 만났나? 어느 날 갑자기 헤어졌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아영이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사람을 가려가며 행동했던 모양이에요. 사람을 가려가며 행동하다니. 큰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자 엄마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레 파킹하는 아저씨한테 하대를 하면서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따위 일이나 하는 거야 라고 했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던 아영이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발레 파킹하는 분한테 바로 사과하고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큰엄마가 갑질하고 그런 남자 만나면 인생이 아작난다고 했다면서 바로 헤어졌다니까요. 순간 큰엄마가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긴 했지. 근데 그걸 기억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게 참 대견하네. 그렇죠. 아주 잘했다니까요. 큰엄마의 반응에 신이 나서 엄마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그 남자가 명품백이랑 목걸이까지 사주면서 환심을 샀다는데 아영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끝냈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들어보니까 그때 그 남자가 8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왔더래요. 뭐? 800만 원? 큰엄마가 깜짝 놀라며 묻자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거 보고 잠깐 혹하긴 했다는데 그 순간 큰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소리치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나 뭐래나. 암튼 형님 덕분에 애들이 참 잘 자랐어요. 엄마가 그 장면을 떠올리며 피식 웃었고 큰엄마가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존경 어린 눈빛으로 큰엄마를 바라봤지만 큰엄마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애들이 착해서 그런 거지. 요즘 애들 보면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없는 애들이 참 많더라고. 아영이가 정신 차리고 재수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 뒤로는 대기업까지 취업한 것도 형님 덕분이잖아요. 고등학교 때 잠깐 방황할 때도 형님이 불러다 놓고 호되게 야단치셨잖아요. 그 이후로 정신 차렸거든요. 사실 그 역할을 제가 했어야 하는 건데 형님께서 다 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의 말에 큰엄마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동서는 많이 바빴잖아. 그리고 나도 애들 덕분에 행복했던 기억이 훨씬 많아. 그렇게 말하며 큰엄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는데요. 따뜻한 손길이 등 너머로 전해지자 어릴 때 느꼈던 그 포근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던 중 큰엄마가 살짝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꺼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내 친구 아들 중에 진짜 괜찮은 애가 있거든. 엄마가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공기업 다니는데 성격도 좋고 사람 됨됨이가 아주 반듯해. 그런 친구가 없다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 친구 성격이 엄청 좋거든. 진짜 따뜻한 사람이야. 한마디로 시집살이 시키고 그럴 위인이 못 된다니까. 시집살이가 뭐야. 오히려 며느리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말인데 내 친구 아들이랑 아영이를 한번 연결해주는 게 어떨까? 아영이를요? 근데 아영이가 만나려고 할까요? 엄마가 놀라며 되물었는데요. 큰엄마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볼 때는 여자든 남자든 사람 잘못 만나면 진짜 인생이 아작난다니까. 인성이 바닥이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근데 내 친구 아들 정우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애야. 세상에 그만한 사람 또 없을걸. 큰엄마가 정우라는 사람에 대해 한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직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배려심의 깊이까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엄마가 그런 큰엄마를 바라보며 점점 마음이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평소 큰엄마를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던 터라 이미 마음이 반쯤은 기운 눈치였거든요.
그럼 이따가 아영이한테 한번 얘기 꺼내볼게요.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큰엄마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잘 얘기해봐. 그리고 내가 소개하는 거라고 꼭 말하고 말이야. 사실 아윤이도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정우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해서 아영이를 추천한 거야. 그러니까 아윤이는 서운해하지 마라. 큰엄마가 슬쩍 제 눈치를 살폈지만 제가 피식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큰엄마, 나 하나도 안 서운하니까 걱정하지 마. 제 말에 큰엄마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거기다 예전부터 우리 아윤이는 손이 덜 갔는데 아영이가 늘 마음에 걸렸어. 큰엄마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하나. 아영이가 겉으로는 아윤이보다 훨씬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도 더 잘 받고 겁도 많고 그렇잖아. 오히려 여리고 순한 애거든. 그러다 보니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 혹시라도 악독한 시어머니라도 만나면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 앓을 게 분명하거든. 큰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아윤이는 똑 부러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내가 좀 더 안심이 돼. 그 말을 듣던 순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역시 형님은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예상치 못했던 맞선 이야기가 슬며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언니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언니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가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언니였지만 역시나 큰엄마가 소개해주는 사람이라는 말에 그제서야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언니는 소개팅 자리에 나갔습니다. 언니가 소개팅을 나가고 얼마 뒤 큰엄마가 집에 찾아왔고 우리 모두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 언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어요. 아영아, 어땠니? 괜찮았어? 언니가 현관에서 막 들어오며 애매한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았어. 엄마가 잔뜩 기대한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봤는데요. 너 조신하게 잘 있다 온 거 맞지? 언니가 피식 웃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당연하지. 근데 큰엄마 말처럼 정우 씨 참 괜찮더라. 그 말에 큰엄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지. 괜찮지. 내가 괜히 추천한 게 아니라니까. 애가 아주 반듯하고 진국도 그런 진국이 없어.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떠오른 듯 갑자기 피식 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나를 보자마자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큰엄마와 엄마가 동시에 궁금한 눈빛을 보냈고 엄마가 재촉하듯 물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언니가 천천히 시선을 돌리며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다가 조금 쑥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듣던 것보다 더 예쁘다면서 너무 놀랐다고 연예인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니까. 엄마가 순간 어머나 하며 손으로 입을 가렸고 큰엄마가 크게 웃으며 무릎을 탁 내리쳤습니다. 정우가 원래 좀 순진해서 연애 경험도 별로 없거든. 그리고 사실 우리 아영이가 많이 예쁘긴 하지. 큰엄마가 자신만만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카톡 사진 보고 다들 소개해달라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큰엄마의 카톡 사진을 떠올렸는데요. 그 사진에는 언니와 저 그리고 범준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 프로필로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도 같은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었고요.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지만 그 소개팅이 언니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그 누구도 몰랐답니다. 아마도 큰엄마가 소개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니가 더욱 마음을 놓았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 뒤로 언니는 정우 오빠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그동안 언니에게 남자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몇 번 연애를 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정우 오빠와는 여전히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더 깊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툭 말을 꺼냈습니다. 둘이 만난 지 벌써 몇 달째야. 이번이 신기록이네. 제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참 신기하더라고. 엄마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하며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근데 정우가 엄청 착하고 순둥순둥하다면서. 그렇다는가 봐. 사진 보니까 얼굴도 훈남이던데. 둘이 나란히 서 있는 거 보니까 꽤 잘 어울리긴 하더라고.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무언가 떠올랐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정우가 엄청 알뜰하다던데 사치심한 아영이 성격에 어떻게 참고 있는지 모르겠다. 언니는 원래 소비가 큰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쁜 옷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가격을 따지기보다 일단 사고 보자 주의였거든요. 그런 언니가 알뜰한 남자와 잘 맞을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나도 그게 참 신기하긴 해. 요즘 언니 쇼핑도 잘 안 하잖아. 그게 다 정우 오빠 덕이라니까. 요즘은 적금도 꽤 많이씩 들어가더라고. 진짜 신기하다. 엄마가 감탄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 옷을 몇 벌씩 쓸어 담았을 언니였지만 웬일인지 소비가 확연히 줄어 있었거든요. 거기다 처음에는 정우 오빠가 언니를 더 좋아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새 언니가 정우 오빠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저녁 언니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더니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기에 책을 읽던 손을 멈추고 제가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윤아, 너도 알다시피 내가 연애다운 연애하는 게 처음이잖아.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렇긴 하지. 그렇잖아도 우리 모두 신기하고 있는 중이야. 제가 장난스럽게 웃자 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가 신기하다는 거야. 남자를 만나면 3달을 넘긴 적이 없잖아. 근데 지금은 무려 5달째야. 그러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지. 제가 놀랍다는 듯 언니를 바라봤는데 언니 표정이 어두워 보였기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언니, 무슨 일 있었어? 내내 하늘을 날아갈 듯 하더니 오늘은 표정이 왜 그래? 언니가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언니가 천천히 털어놓았어요. 너도 알다시피 나 요즘 정 오빠 만나면서 엄청 검소하게 살고 있잖아.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렇지. 사실 우리 언니가 맞나 싶을 정도긴 해. 혹시 외계인이 언니 몸속에 들어가서 언니 행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상상까지 하고 있던 참이었어. 나 지금 심각하니까 농담하지 말고.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니까? 근데 무슨 일인데 그래? 그게 사실 저번 주에 내 생일이었잖아. 그랬지. 그날 정우 오빠가 선물도 주고 맛있는 밥도 사줬다면서. 그랬는데 그날 내가 받은 선물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미쳤냐고 난리더라고. 언니가 고개를 떨구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고 제가 눈을 깜빡이며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무슨 선물을 받았길래 그래? 그게 운동화랑 영양제. 운동화랑 영양제? 잠시 멍하니 듣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물었어요. 운동화는 그렇다 치고 영양제는 뭐야? 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운동화는 내가 맨날 구두만 신고 다니는 게 안 좋아 보였대. 발이 엄청 아플 것 같아서 사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영양제는 오메가3, 비타민, 유산균, 마그네슘? 그런 걸 사줬어. 내가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것 같아서 건강 챙기라고 사줬다고 했어. 순간 감탄하며 눈을 커다랗게 떴습니다. 와, 정우 오빠 엄청 세심하다. 그럼 혹시 주방에 있는 영양제가 그거였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고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거 엄청 좋은 거래.
우리 가족 다 같이 먹으라고 꽤 많이 샀더라고.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언니가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내 친구는 남자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명품백을 받았대. 근데 나는 운동화랑 영양제라니 솔직히 조금 실망스럽긴 하더라고. 뭐가 실망스러워? 명품백 안 사줘서? 내 친구가 그러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돈 쓰는 걸 아까워하면 안 된다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더라고. 언니의 말에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친구란 사람이 희정이 언니야? 맞아. 제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는데요. 언니, 그렇잖아도 내가 몇 번 말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랑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남자친구한테 명품백 받았다면서 그 언니도 남자친구한테 그 정도 사줬대? 희정이가 그럴 돈이 어딨어. 월급도 나보다 적은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중소기업 다녀서 월급도 엄청 적을 텐데 명품백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거기다 받았으면 본인도 남자친구한테 비슷한 걸 해줘야 하잖아. 근데 그건 또 싫다는 거고.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그런 스타일 진짜 싫어. 너무 이기적이잖아. 그러니까 언니도 그런 사람이랑 어울릴 생각하지 말고 정 오빠랑은 절대 헤어지면 안 돼. 사람이 실속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그때 언니한테 800만 원짜리 명품백 사준 남자랑은 왜 헤어진 거야? 그야 그 인간은 개차반이니까. 그게 핵심인 거야. 명품백 사주는 그런 개차반이 낫겠어.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정 오빠가 낫겠어. 언니가 눈을 굴리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나중에 희정 언니가 언니를 부러워할 날이 분명히 올 거야. 언니가 금세 마음을 다잡은 듯 표정을 정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방을 나갔습니다. 언니가 마음이 여린 편이라 쉽게 흔들리긴 하지만 다행히도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언니와 정우 오빠는 결혼 준비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언니가 무심한 듯 말을 꺼냈거든요. 정우 오빠가 그러는데 신혼집은 이미 마련해놨대. 그래서 집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 뭐? 그 나이에 벌써 집이 있단 말이야?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는데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처음에는 작은 집을 샀다가 점점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면서 불려갔다나 봐. 그래서 지금은 34평짜리 아파트가 있대. 그 나이에 집을 샀으면 대출이 꽤 있겠네. 대출은 2억 정도 남아있대. 근데 그것도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더라고. 순간 귀를 의심하며 언니를 바라봤는데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습니다. 근데 집값이 엄청 올랐대. 전에 대출 받아서 5억에 샀는데 지금은 11억 정도 한대.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11억? 11억짜리 집에 2억 대출이면 거의 다 갚았다는 거잖아. 대단하네. 엄마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결혼하면 둘이 힘합해서 남은 대출도 빨리 갚기로 했어. 형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나이에 그런 계획적인 재테크를 하고 이미 집까지 마련해뒀다는 말에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결국 부모님도 돈을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형부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얼마 뒤 언니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혼수를 해갔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언니가 신이 난 얼굴로 자랑스레 말을 꺼냈어요. 우리 대출금 다 갚았어. 대단하지? 너무너무 뿌듯한 거 있지? 그게 다 형부 덕분이니까 앞으로 잘하고 살아. 당연하지. 그리고 말이야. 언니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을 꺼냈어요. 오랜만에 희정이 소식을 들었거든? 그 명품백 사주던 남자가 프로포즈해서 결혼하려고 했다는데 기겁하고 헤어졌다지 뭐야? 아니 그때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헤어졌대?
들어보니까 겉멋만 잔뜩 든 사람이었대. 명품백에 외제차 타고 다녀서 부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었다지 뭐야. 오히려 빚만 잔뜩 있고 프로포즈하면서 희정이한테 결혼해서 같이 갚아나가자고 했다더라고. 순간 황당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희정이가 기겁하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그동안 사줬던 명품백이랑 선물 다 돌려달라고 했다나 봐. 완전 기가 막히지 않냐? 거봐, 전에 내가 뭘 했어. 사람은 실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그니깐 말이야. 네 말 듣기 잘했다니까. 난 요즘 집 걱정 없어서 아주 마음이 편해. 근데 앞으로도 열심히 돈을 모을 생각이야. 그리고는 언니가 뭔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참, 이것 봐봐. 언니가 목걸이를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남편이 사준 건데 예쁘지? 좀 비싸긴 한데 그동안 빚 갚느라 고생했다고 선물해줬어. 이거 엄청 비싼 브랜드 아니야? 그러니까 네 형부가 쓸 땐 확실하게 쓴다니까. 제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긴 아빠 생신 때 안마의자 보내줘서 두 분이 엄청 좋아하셨잖아. 그치? 우리 남편이 마냥 짠돌이는 아니거든. 언니가 내내 행복한 미소를 짓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엄마가 감탄하듯 말을 꺼냈어요. 우리 김서방이 속이 참 깊다니까. 형부가 왜? 얼마 전에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잖아. 큰엄마도 일이 있어서 태어날 때 아영이랑 김서방한테 부탁을 했거든. 그때 너도 출장 중이었잖아. 근데 그날 병원비를 김서방이 다 계산했다지 뭐니. 진짜? 그래서 큰엄마가 돈을 보내줬다는데 김서방이 다시 돌려보냈대. 형부답네. 그니까 말이야. 그래서 큰엄마랑 우리 둘이 돈을 합해서 손주 태어나면 카시트랑 유모차 그리고 육아용품은 우리가 해주기로 했어. 김서방이 예쁜 행동만 하니까 뭐든 다 해주고 싶다니까. 얼마 전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리에 큰엄마와 엄마가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두 분이 내내 태어날 손주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화목한 가족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큰엄마와 엄마 두 분이 마치 아이처럼 들뜬 얼굴로 손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가족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며 행복한 마음을 가득 담아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